애월 정희성. 들은 적이 있는가 달이 숨쉬는 소리. 애월 밤바다에 가서 나는 보았네. 들숨날숨 넘실대며 가슴 차오르는 그리움으로 물 미는 소리, 물 써는 소리. 오, 그대는 먼 어느 하늘가에서 이렇게 내 마음 출렁이게 하나. 안녕하십니까. 애월TV 리포터 장영주입니다. 애월TV에서는 애월읍 관내 26개의 마을을 집중 취재, 그 마을의 인물, 역사, 전설, 산업, 문화, 비경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5번째 문화예술의 마을 애월리를 찾았습니다. 이 부자이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애월읍의 1번지 애월리를 찾았습니다. 역시 이름이 좋네요. 부자시군요. 네. 애월리 마을 소개를 좀 부탁드려 볼게요. 예, 애월리는요, 면적은 374헥타르에 동은 4개 동으로 나눠져 있고, 동상, 동하, 서상, 서하 24개의 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세대수는 1250세대, 인구는 약 2500명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른 마을은 보면요, 뭐 농업은 농업, 어업은 어업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애월리만큼은 이렇게 복합적인 것 같아요. 네. 주민소득 같은 거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주민소득은 농업이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그중 취나물은 전국 생산의 60%를 차지합니다. 가구당은 약 연 8천만 원 정도로 보면 될 겁니다. 그 애월리인 경우는요, 네. 복지회관, 네. 요거에 대한 말씀과 덧붙여서 네. 애월읍 복지문화센터에 대한 말씀도 부탁드려 볼게요. 우리 서부 지역의 오랜 수건 사업이기도 합니다만은 앞으로 복합문화센터가 이 애월농협 그 일원에 들어설 계획인데 이제 설계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가 더욱 향상될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선사마을로 보면은 우리 고뇌 박지 애월 이때 BC 300년 이전부터 마을이 형성이 됐다고 봅니다. 이건 고고학자들이 논문 기록에 의한 그 근거입니다. 그리고 11세기 충렬왕 때 동서도 14개년에 곽지 애월 고뇌가 이제 그 기록이 되고요. 조선 태종 8년에 전국을 그 8도 12개부 18개목 35개 군현으로 가르면서 삼읍 구진이 이제 그 구획이 됩니다. 그로부터 조선 그러니까는 태종조 8년부터 애월리는 중요 마을로 관리가 되어 왔다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구전으로 내려오는 바에 의하면 최초 상애월 마을이 형성되었다 보고 상애월의 수금이 을수형 곰배마실 이제 지경에 철학이 형성되었고 또 이들이 물을 원대기 머시란 먹고 살았다고 전해지고 그리고 고려시대 진성이 축성되면서 외구와 해적들이 침입을 안전하게 지지하여 차츰 하물 주변으로
내려와 시작하였습니다. 예. 일제시대에는 애월은 수산물이 풍부해 전복소라가 많이 잡혀서 통조림 공장을 지어 군납을 했고, 전복과 소라 껍데기로는 단추 공장을 만들어 일부러 쉬어나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애월항이 여건이 아주 좋아 군대함으로 육지와 일본을 오고 가기도 했습니다. 장승환 향토지 편집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향토지가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 같습니다. 애월, 월, 달로 있잖아요. 예. 애월 지명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애월은 한자로 물가 애자 달 월자를 씁니다. 고려 시대의 그 고적에 애월이라는 지명이 먼저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물가가 애월 포구를 의미하는데요. 애월 포구가 여기서부터 진성 남문, 그러니까 애월 신협까지로 쭉 이렇게 삥 둘러서 형성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신협 쪽의 밭을 돈지왓, 배를 대는 곳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배영골, 수군들이 배를 짓거나 고치는 곳이죠. 그래서 물가가 거기까지 이 초승달 모양으로 형성이 되었다 해서 애월 지명이 붙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승달, 그래서 애월. 네, 아까 그 진성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지금 저기 앞에 진성이 보이는데, 진성이 쭉하게 학교를 삥 둘러섰네요. 진성에 그렇죠.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에는 9개 진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애월 진성은요, 쭉 이렇게 물가 쪽을 향해서 쭉 이렇게 둘러져 있거든요. 그래서 진성이 그 역할은 애월 포구를 방어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고, 원래 고려 원종 때 삼별초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요. 그 이후에 선조 때 1581년도에 김태정 목사가 석성으로 다시 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삼별초 군들이 들어와서 관군을 방어하려고 예월 쪽, 그러니까 예월서 화부까지를 쭉 정비를 하죠. 방어 진지들을 정비를 하는데, 특히 그 애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진성을 보강을 하고 환해장성도 보강을 하고 이렇게 많이 쌓았죠. 그 환해장성이요, 제주도 이론이 몇 킬로 정도죠? 환해장성은 원래 제주도의 만리장성이라고 할 정도로 길었었는데 한 120km. 120km. 여기 애월도 여기는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여기가? 그렇죠. 애월도 저쪽 그 마을, 그러니까 알동네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한담까지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확인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것만 보존이 되고 있어요. 360m. 애월리의 시설, 개발, 비전, 특히 LNG가 있잖아요. 네. 이것을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애월항은 1971년도에 제1종 어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부터 애월항 개발추진위원회가 구성하여 김관진 위원장을 중심으로 규칙을 만들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5년 12월에 해안수산부 장관 연안항으로 지정되어 2000년대부터 조금씩 물항장을 확대해 가다가 2009년도에 제주 LNG 기지로 애월항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말에 준공식을 가져가지고
2020년대부터 제주 지역 LNG 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애월항이 여객항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심 작업을 5천에서 6천 선박이 인하할 수 있도록 애월항이 개발되면 관광객이 더 많이 들어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애월리 인물을 살펴보면 먼저 조선 영조 시대에 이르러 흔히들 해양문학의 별미라는 표현력의 저자 녹담거사 장한철 선생이 계십니다. 과거 시험 대거급제에서 정의 현감 등을 지내셨고 현재 한담에 장한철 생가가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는 제주도 입법위원이신 김도현 애월 면장, 또 상업활동을 통해서 많은 부를 얻으셔서 그 당시 하물, 장곡물 정비비 사업을 쾌척해 주신 김신현 어른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가 있습니다. 해방 후로는 애월 중고등학교를 건립한 장선 교장 선생님, 그리고 강창용 국회의원, 또 김선희 제주신문 사장이 계시고 6.25를 참전했던 육군 중령 출신 김상희 경찰대학장, 해병사기 이도형 대령이 있습니다. 산부인과 원장을 지내셨고 장시형 삼남서교 회장님이 계시고 애월중학교에 3억 원을 기탁하셔서 송암장학회, 또 송암도서관을 건립해서 후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신 김평해 대기고 이사장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애월리는 장재필, 김한희 교장 등 초등학교 교장만도 한 25명 정도가 되고 중등부도 박중흠 학무국장 등 또 김상호 제주시 교육장 등 10여 명이 이른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김상호 제27대 제주시장, 그리고 고영구 광주 가정법원장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분이 배출한 예향의 고장 애월리입니다. 예, 진윤자 부녀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바람코지여서 그러네요. 네. 머리에 좀 휘날립니다만은 애월리 부녀회 활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애월리 부녀회원은 한 70명 정도 이제 회원으로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요. 5월 8일 어버이날 행사로 리민 잔치가 있는데요. 그 리민 잔치에도 리민 전체적인 그 음식을 저희들이 직접 만들어서 대접을 하고 이 주관이지만 모든 일들을 저희 회원님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뿐만 아니라 그 마을에 있는 어르신들 또한 리민들에게 80세 이상 그 어르신들에게 김치, 사랑의 김치 나눔 행사도 해마다 하고 있고요. 모든 농약병하며 폐품, 농약 폐품 같은 것들을 저희들이 있습니다. 아, 예. 그거에 따라서 동아리 활동도 이렇게 곁들여서 좀 부탁드려 볼게요. 그 애월리는 옛날부터 그 풍물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이름나 있는 풍물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남문화제에 출전해가지고 걸궁팀에 우승한 적도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민속보존회로 이제 돼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로는 민속보존회 회장님 홍세록 회장님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회원들이 거의 일주일에 초등학교는 내년을, 그러니까 2023년도를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조성호 추진위원장을 비롯해서 100년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특별히 창씨 개명한 일본 이름을
우리 이름을 찾아내서 기재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도에서 창씨 개명한 일본 이름을 우리나라 이름으로 바꿔놓은 그런 데는 찾기 힘들 것입니다. 현경 소설가는 물가에 비친 달이 얼마나 시적인가요? 라고 하였고, 김은 소설가는 애월은 시작하는 바다다 라고 시적인 표현을 하였습니다. 평론가 장경열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적인 지명을 지니고 있는 곳이 애월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외에 황주희 시인을 비롯하여 최시연 작가, 정희성 시인, 정호성 시인, 이정원 시인, 송재학 시인, 이재문 시인, 오승철 시인 등 기라성 같은 문인들이 축시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탑 아진밭 전설이 유구히 내려오는 곳 애월리. 설문대할망 전설 발생지가 제주도에서 가장 많이 분포해 있는 곳 애월리. 문화 예술의 마을. 전국 4대 면적 인구의 애월읍. 그중 행정마을 1번지 애월리 편이었습니다. 애월TV에서는 앞으로 각 마을의 전설, 민담, 설화, 역사, 인물 등을 찾아서 계속 탐방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애월TV 리포터 장영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